Hello everyone,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여러분 4월입니다. 4월 날씨도 좀 풀리고 따뜻해지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4월 정말 중요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정기시험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이 여름 전에 또는 하반기 공채 전에 좋은 점수를 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좀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근에 바뀌는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지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섰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전략에서 보고, 그리고 RC 부분의 문제들을 샘플로 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또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LC를 연습하면서 LC가 요즘 어떻게 과거와는 다르고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 YBM 클래스에서 인강을 찍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을 같이 보면서 후기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좋을까를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파트 5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 시험도 그랬고, 기본적인 문법 유형을 완벽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험, 3월 마지막 시험에는, 기본적인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시험들도 보면, 처음에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유형을 잘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단, 문장을 해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밀착형 생활 영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휘 자체가 우리가 공부했던 어휘가 아니라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기본 유형을 충실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파트 5 할 때는 기본 유형을 알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 유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트 6는 연결어를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최근 시험에 보면 좀 독해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서 파트 6가 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상황이 워낙이나 독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 시험에는 고도 제한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트럭을 가지고 올 거면 미리 연락해라.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도 제한 트럭 운전수가 아니면 생각 안 하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가 상황이 우리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연결어를 중심으로 이 역접이 되는지, 순접이 되는지, 대조가 되는지, 동시 상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면서 이해 능력을 키우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해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문맥을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7은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이게 논리적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일단 쭉 읽어가면서 대강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다르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과 답을 매치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강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가 꼭 해야 되고 뭐는 해도 좋은 것인지 구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답을 고를 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LC에서는 시험 대비 LC 전략으로 파트 1의 경우에는 2014년과 15년도 상반기에 출제된 어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YBM에서 요청을 받아서 YBM 클래스에서 인강을 여러분께 900 돌파 강의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른 점수대의 강의도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2014년도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것들을 제 강의실에서 남아서 밤에까지 계속 검토하면서 거기서 새로 나온 어휘들을 정리를 해서 인강에 넣었는데요. 요즘 시험에서 계속 그것들만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무료 특강을 듣고 있는 우리 YBM 클래스 식구들과 토익과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그거 좀 기대해 주시고, 자, 파트 2는 항상 시험 볼 때 최근에 좀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좀 어려웠는데 언제 어려운가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복잡해진 건 아닌데 소재가 약간 다양하면서 창의적인 답변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봐요. 오늘 점심에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피자 먹자,
치킨 먹자, 배 안 고파,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나 할 일 많어, 미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재가 들어가니까 상황을 아주 크게 보지 못하면 창의적인 답변에서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이 애를 먹는 것을 제가 시험 같이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답변에 주의해야 된다. 오늘 좀 창의적인 문제들 보겠고, 파트 3, 4는 긴 문장 중간 이유를 집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시험하고 비슷하지만 요즘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소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요. 문제가 팩스기가 고장나서 팩스기 고장나는 사람 불러야 돼. 다음 주에 온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두 가지 구조를 같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자료를 팩스로 보내야 되는데 고객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늦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팩스가 고장났어. 그러면 기술자 부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복잡하게 이중구조, 이중소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없었지만 요즘 더 많아진 게 있어요. 문장이 길어질 때, 다시 말해서 접속사나 so, but 이런 것이 나오면서 문장이 길어질 때 답을 앞부분에 놓지 않고 중간이나 이해에다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중간부터 잘 안 들리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답 부분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을 때 지금은 앞에도 집중하지만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서 중간부터 잘 들어줘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실제로 문제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YBM 클래스 제 강의에서 발췌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좋으시면 그 인강은 같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진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RC. 자,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시작. 오케이, welcome back. 자, 이 문제를 보고 답이 무엇이라고 선택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으면 또 멈췄다가 또 하세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it was the recommendation of the consultant that the company shipping system blank a complete overhaul 이랬는데, 자, 지금 요즘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동사의 시제, 동사를 알만 형태로 넣는 거죠. 기본적인 건데, 자, 원래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프레임을 보는 게 좋아요. 여기 보지 않고 보기를 먼저 보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들이 있죠. 연결어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대신인데 이걸 네모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볼 때.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다 밑줄 거예요. 여기 동사 하나 밑줄 긋고 was. 그 다음에 여기 대절 안에서 동사가 있는지 보면 없어. 아, 여기 동사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짧은 단어들 동그라미 하는 게 좋습니다. it 같은 거. 그래서 it나 as나 to 같은 거. 짧은 단어들. 지금 여기서 맨 앞에 it가 있는데 it를 뭐라고 하냐면 맨 앞에 보면 가짜 주어라고 그래요. It was a recommendation of the consultant. 컨설턴트의 추천사항이었다. 그리고 that 이렇게 나오면 이 that부터 맨 뒤에까지를 우리가 진주어라고 그래요. 진주어. 자, 이런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일로 빠진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땡땡땡땡 했다는 것이 컨설턴트의 recommendation이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추천이나 요청 또는 명령 이런 내용들은 그 내용 안에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바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원형을 써요. 영어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당위성 명사로 해요. 당위성. 당위성. 자, 이게 처음에 이런 명칭 배우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배워두면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것은 추천사항이다. 추천하는 거니까 명령문도 그렇죠. 우리가 가라 이거를 go 이렇게 원형으로 하죠. 영어는 고대 서양 언어들은 옛날부터 이 바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원형을 써. 이걸 subjunctive mood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원형을 넣으면 되니까 정답이 A가 되겠어요. 언더고. 자, 이 문제를 제가 사실 3월 시험 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거는 우리 YBM 인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제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 4월 데뷔 특강을 기다렸다가 찍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요 단어가 답으로 나왔었죠. 네? 여러분 이번 시험에 undergo가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래 ETS가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under가
전치사하고 고가 가다인데 이거 두 개 합치면 격다라는 뜻이 됩니다. 원형이죠. 회사의 배송 시스템이 완전한 재정비를 overhaul이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또 출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올해 초에. 유일하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총체적인 재정비를 겪을 것이 컨설턴트의 추천사항이다 해서 답이 A가 돼요. 자, 우리가 요청하다 또는 추천하다 이런 것이 나오면 뒤에다 뭘 쓴다? 이 대절에서 원형을 쓴다. 이런 게 바로 기본 유형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2번에서 3번 나오는데 딱 보면 A로 그냥 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챙기고 가야지 속도가 빨리 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토익은 잘 못해요 아직. 왜냐하면 기본 유형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야 되니까 일일이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좋은 강의와 아니면 교재 같은 걸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배경 지식을. 당위성 명사라는 겁니다. 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넣는 것,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문제를 풀 때 연결어를 네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사를 미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연결어가 어디 있어? 맨 앞에 나오죠. since. 자, 이 since는 여기서 5년 전부터인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since 5 years ago. 그다음에 여기 연결이 또 있죠. when Mr. Wiley joined the firm. 자, 연결은 이제 없죠. 그 다음에 동사를 밑줄쳐. 그러면 여기서 join, 이거 동사죠.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쉼표 다음에 또 문장이 하나 와야 되니까 여기 빈칸에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보기가 동사죠. 오케이? 자, 이럴 때 연결을 먼저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라는 뜻일 수가 있어요. 접속사 할 때. 그리고 언제 이래로라는 뜻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접속사 전치사 다 되죠. 자, 여기서 전치사로 5년 전 이래로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시제를 그때 과거 이래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 완료 뒤를 쓰는 거예요. 자, 보통 토익 공부를 아주 정확하게 한 사람들은 이때 그냥 바로 뒤로 갑니다. since 보고. 그렇죠? 얘는 뭐냐? 관계부사라는 거예요. 미스 라일리가 회사에 들어왔던 5년 전 이래로 그녀는 많은 medals of honor, 영예의 상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래로 여태까지 계속한 건데 과거에서 시작해서 여태까지 계속한 거는 현재 완료라는 걸 씁니다. 자, 얘는 A는 과거 완료, B는 미래, C 얘는 과거 시에다가 현재 분사였으면 과거 진행형이 돼요. 과거에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뒤를 써주는 거죠. 사실 지금 1번하고 2번은 고수들은 딱 보고 바로 맞춰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 저번 주 시험에 이런 게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since도 있었고 앞에 현재 완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비 특강으로 4월 달에는 이걸 좀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파트 5를 잘 하려면 기본 유형을 알아두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since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왜냐하면 1월부터 여태까지 since가 4번이나 출제가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지금 since는 Sam has worked hard since joining the firm 이렇게 됐을 때 전치사예요. 전치사로 joining the firm이 동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온 이래로 이런 말이 되고 전치사할 때 since는 이래로라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로 현재 완료 써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이 되죠. hard는 열심히란 뜻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예요. 자, 두 번째 Sheila has worked hard 여기서 또 현재 완료 썼고요. since last January 이랬을 때 since가 전치사죠. 그래서 지난 1월 1일.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Steve has worked hard 열심히 일했다. since he joined the firm. 자, 이때 이 since는 조금 달라. 뜻은 똑같은데 얘는 주어 동사가 있죠. 이때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온 이래로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since는 전치사일 때 또는 접속사일 때 앞에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래로일 때만 그래요. 자, 지금 세 번째 문장에서 although he failed, 그가 실패했지만 Tom has since worked hard to succeed. 자, 이게 since가 또 부사처럼 쓸 수가 있는데 since 대니 준말이에요. 그때 이래로 이런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실패했었던 그 시점이죠.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했지만 그때 이래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work가 원래 공부하셔도 돼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혹시 저번 시험 실패했지만
다음에 성공을 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예문을 만들어서 제 마음 느껴지세요? 내 마음? 이렇게. 내가 여기 서 있는 마음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자, 진짜로. 마지막. Surely will be happy. 자, 여기서 행복할 것이다. 선생님, 이거 since 나왔는데 will be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까지 같이 알아줘야 돼요. 요즘 시험에서. 이거 때문에거든. 그녀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 일을 했을 때 급여가 좀 낮아도 기쁠 것이다. 이렇게. 뭐 그러면 또 높아져요. 자, 여기서 will be 이게 기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는 since가 because나 as하고 똑같은 즉 접속사로 때문에 얘가 시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치 뭐 계속 이것만 얘기를 한 것처럼 1, 2, 3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를 표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짠! 예, 처음 우와! 너무 복잡하지? 그런데 이것만 알면 돼. 이거 그려갖고 손바닥에다 그려갖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불법인가? 오케이. 자, 여기서 since 이거는 우리 연구소에서 어제 그려준 건데 사실 우리 YBM 클래스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사실관계를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사전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사전은 여러 가지를 다 직계를 그냥 막 이렇게 나열해갖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since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접속사로 이래로 전사로 이래로가 돼요. 전사할 때 뒤에다 명사 쓰고 접수할 때 조동사 쓰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얘네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부사로 since 쓸 수 있다고 방금 말해주셨는데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뭘 써요? have pp를 쓰는 거예요. have since pp 이런 식으로 have pp가 주절에 온다. 오케이? 저번 달에 출제가 됐죠. 근데 선생님 저번 달에 출제가 됐는데 4월에 또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그게 토익이에요. 토익은 다른 것 같아도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런 요소가 있죠. 그걸 기본 유형이라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a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토익은 as를 너무나도 좋아요. 사실은 토익은 since as하고 하나 더 있어. once. 이 세 가지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as는 면서라는 말도 되고 때문에도 되거든. 여기서 얘가 문제죠. 얘가 이제 때문에로 또 얘네들 되게 좋아하는데 면서도 돼요. As I was walking 내가 걸어가면서 사고를 목격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같은이 돼요. 전치사나 접수사로. 뭐 같은. the same as 한 말 있죠. the same. 똑같은. the same as 이렇게 뭐 같은 똑같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such as 있죠. such as가 such 유치원에 온 것 같아. such as 이게 천천히 그려줘야 돼 컴퓨터가. 자, such as 뭐 같은 그런 이렇게 그 다음에 로서가 있어요. as mayor 시장으로서 그 다음에 원형비호급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도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몰라도 돼.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하고 나서 배우세요. 자, 자, 고수분들을 위해서 요즘 최근에 다시 옛날에는 없었거든. 옛날에는 오답으로만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답으로 나오는 것들. 이거 사실 우리 YBM 클래스 인강 들으시면 제가 부가 자료를 이렇게 쫙 드렸어요. 사실 저는 답풀자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 와도 그냥 내 거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을 빨리 시켜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공부하도록 그래서 성공하도록. 그렇죠? 13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지금 삼포시대라고 그러죠. 오늘 아침 보니까 치킨값도 올라가지고 2만 원으로 그래서 치킨도 포기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한테 잘 되도록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원 강사들이 약간 좀 이미지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들을 좀 드리는 거예요. even as가 심지어는 뭐뭐하면서 이런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children are starv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아이들이 starving 굶주리고 있다. even as we speak.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죠? 이게 나왔어요. 이게 특이한 모양이거든. even as가 심지어는 뭐뭐한 동안에도. even if는 좀 쉬운 단어죠. 그래서 you will fail even if you do your best. 너가 최선을 다해도 심지어는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지? 여러분 요즘 그런 느낌 나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면접에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애기들이 그런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 세상의 일들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으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 대신 잡담을 조금 더 하자면 덕담이에요. 자기가 했을 때 승산이 있는 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화이팅. 자, 이럴 때 쓰는 거야. 너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것이다. even so. 자,
부사 표현. 얘는 연결어가 아니야. It may rain, 비가 올지도 몰라. Even so,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등산 간다. 비 맞으면서 간대요. 이거 부사. 옛날에는 이게 맨날 오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4번은 맨날 오답이야. 얘는. 연결어가 아니거든. 그런데 요즘은 얘를 냅니다. 왜? 식스에서 이런 거 많이 내거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if so라는 게 있어. 이것도 부사 표현이야. 이거 접속사 아니에요. 문장 연결 못합니다. It may rain, 비가 올지도 몰라. If so,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취소하겠다. 오케이? 얘네들은 용감하고 얘네들은 불쌍. 치킨이죠. sorry. 영어에서는 이제 치킨이 겁쟁이에요. 이렇게. 치킨? 이렇게. cancel. 캔슬하겠다. 자, 그 다음에 as if she behaved 일형식 동사. 그녀가 행동했다. as if she were a princess. 마치 공주처럼. as if 마치 공주처럼. 이럴 때 쓰는 as if가. 마치 공주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더라고. Sorry,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가서 살았죠. I'm like Bobby Kim, you know? Bobby Kim, 재범, 박재범, 배동이 이게 다 유사한 게 we're from the States. You know? 미국에서 자랐어. 이렇게 한국말 잘 못해요. 이렇게. 근데 YBM에서 13년 강의하면서 말이 늘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오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아저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어려운 분들 있으면, 여성분들 있으면 도와줘. 자동차 같은 거 밀어주고 막 그렇게 했더니, 공주병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관심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건데. 그쵸? 그럴 때 쓴 말이에요. 그녀가 마치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자, only if는 접속사예요. 오직 뭐뭐할 경우에만. I will go only if you go. 너가 갈 때만 나도 가겠다. only if. 그 다음에 if only. 이건 영화도 있죠. 근데 얘는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토익 시험은 원래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복잡하지만 그런 건 나한테 맡기시고 I would give anything.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If only you could be. 너가 나와 함께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면. 영화 생각하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 정리됐죠? 제가 천천히 말했으니까 얘 써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면 부사절을 만든 접속사 when, while, if, although. 자, although는 줄이면 though라고 그래도 돼요. as, once. 자, 아까 as가 면 써도 되지만 같이란 뜻이 있어. 같이란 뜻일 때만 그런데 그다음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unless, until. 얘네들은 그리고 비교급의 then이라는 걸 쓰고 복합관계 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주하고 비동사를 생략해. 자, 선생님, 나 이런 용어 몰라요. 괜찮아. 그냥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뭘 생략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when you were sleeping, 너가 자고 있을 때, 이럴 때, you were를 생략할 수가 있어. 주하고 비동사를. 그래서 그냥 when sleepin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during이 동안이잖아. 그래서 얘랑 이걸 쓰면 자는 동안에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 됩니다. during은 전사를 못 쓰는 약점이 있어. 이 단어가. 이 during이란 말만. 그래서 전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못 쓰는 약점이 있어. 그래서 during은 ing를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during 다음에 ing 쓰지 말라. 자꾸만 그러면 잉잉 되는 건데 잉잉 되면은 잉잉 시험장에서 하고 나오면 나중에 잉잉 된다. 그래서 during sleeping 이건 안 되고요. when sleeping 이렇게 돼요. 자고 있을 때. 자, while sleeping도 되겠죠? if sleeping도 돼요.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동안에 자고 있지만 이거 다 됩니다. While you are on vacation, 너가 휴가 중인 동안에 할 때 얘가 이제 보호라는 것 같아서 휴가 중인 동안인데 이때 생략하면 while on vacatio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때 또 during 쓰면 안 돼. 왜? 전사 앞에 또 전사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와우. 여기서는 if it is possible 줄이면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잘못 들어간 것 같고 if possible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가능하면. 오케이? Sure. If necessar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If possible, if necessar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Although they are necessary 이걸 줄이면 although necessar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요 사이에다가 부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as it is recommended 이러면 추천된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as recommended by doctors 이렇게 의사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as instructed, as directed, as noted 지시된 바와 같이 지시된 바와 같이 표시된 바와 같이 TV에 나온 바와 같이 seen on TV 이거 아시죠? 이거 구글링 해봐요. seen on TV 하면은 막 제모제 같은 거 막 나옵니다. 오케이? TV에 나온 상품이다. 뭐 이런 거죠. 남자한테는 좋은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seen on TV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once they are finished를 once finishe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일단 끝나면 이렇게. 자, 이거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unless도 pp를 쓰고 영수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pp를 많이 쓰고 주하고 비동사 생략돼서 그다음에 until paid in full 전액 지불될 때까지. 그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게 whenever possible 이런 거예요. 아주 잘 나와. 요거 넣는 것도 나오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어디든지 available 제공되는 곳에서는 그다음에 비거급도 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이리스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예상된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금방금방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데뷔 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기본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안 틀리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빈틈이 없이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그만큼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생각해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런 거는 모르면. 오케이. 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잘못 전파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짚어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이거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틀린 거니까 반 바꾸세요. 자, 모든 부사절 접사가 뒤에 주하고 비동사를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because, so that, since, before, after 이런 거는 주하고 비동사 생략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다 써줘야 돼. 다 써주는데 그런데 before, after, since 동명사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번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보고 돈을 걸어오면 걸지도 몰라. 오케이? 근데 동명사를 넣어. 그러면 이때는 뭐한 이래로 뭐 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동명사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지. 오케이? 근데 그거는 전치사하고 ing 동명사가 나온 거지 접속사하고 뭐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부사 접속사 뒤에 주어 비동사 생략되는 경우 주절의 주하고 같은 의미만 생략됐다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그래서 when peeling vegetables 이게 야채 껍질 깔 때 감자 같은 거 껍질 깔 때 it is important 가주어 중요하다. 뭐가? utensil 까는 거를 너 자신에서부터 먼 방향으로 할 때 이거 넣는데 자 여기서 유아가 생략이 됐거든. 근데 여기 주어는 it잖아.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하고 비동사가 여기 생략됐을 때 여기서 있는 게 여기 뒤에 있는 주어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똑같을 때가 많아요. 오케이? 그러나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큐. Welcome back. 자, 이거 진짜 풀어봐야 돼. 다시 풀어보세요. 오케이. 아까 내가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연결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연결어. 그래서 제가 4월 강의를 이제 할 때도 첫 주부터 연결어부터 강의를 합니다. 연결어, 관계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세븐에서도 중요하고. Unfortunately, the latest tablet computers are temporarily out of stock, but 연결어지. 딱 네모에. 자, 그 다음에 동사 같이 보이는 거 일단 다 밑줄 쳐. 그러면 여기서 얘 동사죠. expect. 그 다음에 얘 동사죠. 이렇게 밑줄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단어들이 혹시 있나 봐요. it나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빈칸 없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뭐 넣기 전에. 자, unfortunately, the latest tablet computers are temporarily out of stock. 이 부분 이해가 되나요? 자, 태블릿 PC들이 일시 품절됐다. 그러나 우리는 expect to receive new blank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기를 보면 대명사죠. 오케이? 대명사. 대명사를 넣을 때는 이제 저번 시험에도 그랬지만 앞에 나온 모든 명사들을 다 밑줄 친 다음에 번호를 매기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밖에 없잖아요, 명사가. 그러니까 이거 1번 이렇게 한 다음에 태블릿 컴퓨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뭘로? 대신 쓰는 다른 말로. 그걸 대명사라고 그러죠. 자, 이때 여러분 이제 뭘 넣었어요? 이게 도스가 시험에 되게 많은 저번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옛날부터 도스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답이 뭘까요? 원스요. 그러면 선생님 도스하고 원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스는 이미 정해진 특정한 것을 말할 때 저기 있는 것 저것들 그때 그것들 이럴 때 쓰는 거고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존재하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 아직 없어. 새 것들이 내일 오는데 아직 안 왔잖아. 뭐가 올지도 몰라. 그럴 때 정해지지 않은 건 원스를 써야 돼. B. 선생님 저는 C선데 잠시 좀 쉬세요. 아니면 학원 수강을 하든지 이건 일단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 대명사에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으면 이걸 인칭 대명사 itthem과 인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강은 제가 900 돌파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려고
드린 거죠.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정말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있죠. 과거에 그런 것들을 10,000명의 오프라인 수강생들과 같이 풀어본 다음에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을 인강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약간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카페에서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 그래야 되죠. 오케이? 있다고 되면 인칭대명사 인강에서 말씀드렸고요. 대타고 도우스는 지시대명사, 원하고 원스가 있죠. 그리고 디스하고 디스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언제 쓰인 걸까? 이타고 되면 앞에서 말한 똑같은 명사를 계속 똑같이 가리킬 때. 대타고 도우스는 앞에서 말한 똑같은 명사가 뒤에서 나오지만 정해진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자, 원하고 원스는 앞에서 말한 똑같은 명사가 뒤에서 또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또는 정해지지 않은 다른 것을 가리킬 때. 그리고 디스하고 디스는 그냥 앞에서 말한 것 똑같은 걸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겁니다. 자, 그래도 궁금해야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되면 그냥 앞에서 말한 거 똑같은 거 그냥 다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sent you the letter. 내가 너한테 편지를 한 통 썼는데 You should have received it by now. 지금쯤 받았어야 되는데 얘가 뭐야? 얘지? 편지. 그치? 똑같은 거니까 단수는 it, 복수는 them이죠. 이건 쉽죠? 오케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대타고 도우스는 앞에서 언급한 거하고 같은 명사지만, 같은 단어지만 딴 거야. 딴 거. 딴 건데 그게 정해져 있어. 뭔지. 오케이? 그럴 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은 옆에 있대. 선생님 집 옆에. 그럼 여기서 대시라는 게 있죠. 이 대는 여기 집하고 똑같은 명사가 대신 쓰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집을 A라고 할게. 이 A는 우리 집이고 옆에 뒤에 있는 집 이건 B라고 할게. 선생님 집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똑같은 명사지만 다른 것을 가리킬 때 대신 쓰는 거예요. 오케이? You got it? 이해되지? 오케이. 야, 이해 안 되면은 잠깐 스톱했다가 냉수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거 지금 사회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가. Your lyrics, 너가 쓴 가사가 are as beautiful as those of any famous lyricist. 아주 유명한 작곡가, 작사가 어느 가사들만큼이나 아름답다. 자, 이럴 때 여기서 복수죠. 그래서 여기도 가사들 이렇게 써요.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혹시 학원에서 앞에서 단수면 됐어라, 앞에서 복수면 도쓰라 이렇게 배웠으면 그것도 한번 바꿔야 돼요. 죄송합니다. 틀렸거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앞에서 단수일 때 뒤에 됐을 때가 많았어 옛날에 시험에. 그러나 꼭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내 성은 제 성이 you know, I grew up in the States, you know, when I went over to the States when I was 10 years old and I lived in the States for 15 years. So I have my friends in the States. 초등학교 때 내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성이 배야. 근데 내 친구들의 성들은 좀 길어. 배보다. Turner, Clark 이렇게 길어. Albright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기를 때 이제 이름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내 미국의 친구들의 이름들보다 내 이름이 더 짧다. 내 이름은 하나지만 미국의 친구들의 이름들은 복수가 돼서 도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단수지만 뒤에서는 도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사실 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되죠, 도수는. 그래서 그들 이런 말도 돼요. 오케이? 자, 원하고 원스는 그러면 이 됐다고 도수하고 비슷한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가르칠 때 써요. 자, 내 친구들 이름은 이미 걔네 태어나고 다 정해졌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if your batteries run out,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다시 와서 새 배터리 살 수 있다. 그럼 안 샀지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new one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one에다가 더나 that을 붙이죠. 그러면 that one 또는 the one 이러면 that하고 똑같아져. 오케이? 그건 참고로 알아주세요. 요즘 시험에서 this하고 this도 굉장히 잘 내죠. 이 지시형사 this도 저번 달에 나왔죠. 맨날 나와 이제는. 전전 달에는 this 부분에서 답이 없고 this 때문에 과거에도 계속해서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this가. 이 this가 딱 정했어. 7에서도 this 근처에서 답 내자. 6에서도 this를 답 내자. 이걸 이미 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앞문장이나 절에서 언급한 동일한 것을 강조해서 반복할 때 앞에서 말한 거와 똑같은 걸 말할 때 써요. 6에서 예를 들어서 I brought many gifts, 선물을 많이 갖고 왔는데 I brought these in Italy, 이것들을 이태리에서 샀다. 그래서 these, 여기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them 써도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them 써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did를 쓴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전 페이지를 다시 가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왜 once일까? 잘 생각해보죠. 여기 앞에 태블릿 PC들, 최신 패치들이 지금 일시 품절이 됐대. 그러나 새 태블릿 PC가 올 건데 품절된 얘네들이 아니라 새 것들이 올 거죠. 얘네들은 다 팔렸으니까 그때 원스 쓴 거.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일 올 거니까. 그래서 B가 되겠죠. 도스는 언제 써요? 저기 있는 것들은 말이야.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죠? 없으니까 B. 이제 이해되죠. 오케이? Alright. 자, this는 왜 안 돼요? this는 앞에서 말한 똑같은 걸 강조할 때 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는 단계에서 약간 복잡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이거 카메라로 찍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자, 오케이. 예제. 제가 겁이 나갖고 여러분 또 틀을까봐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이거 5초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자, guests are welcome to take any seat. 오케이. 자,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대명사 문제라면 앞에 명사 같은 거 다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야. 그래서 손님들과 그리고 자리, 그리고 오디토리엄, 강당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넣을까? 이 자리를 넣어야죠, 자리.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다, 강당에서 except for 뭐만 빼고 그다음에 여기 자리 이렇게 되죠. 자리만 빼고 맨 앞에 있는 자리. 그래서 답이 뭘까? 자, 아무 자리 여기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틀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지금 강당에 자리 이미 있잖아. 그래서 원도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미 있는 자리 중에는 앉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답이 뭘까? 자, 골랐어요? 이렇게. C 이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랬냐면 얘가 단수라고 여기서 꼭 대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도수에 들어가야 돼. 왜? 자리들 이게 seats 자리들 the seats 이렇게 those seats and the seats 이렇게 되는 those seats and the seats 이렇게 왜? which are니까 수일치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즘 시험에 최근에 통계상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특강을 이제 주말반을 하는데요.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올해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들을 다 점검하고 통계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기본적으로 시험이 패턴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기본 유형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근데 이게 뭐 선행사가 뭐야? 여기 있는 거죠. 복수. 그래서 복수로 되니까 도수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단수고 그렇다고 뒤에 꼭 대수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학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지금 보기에서 4개의 부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휘 문제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5초에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since가 나왔을 때 이게 1회로가 확인되면 앞에 have pp 쓰고 이런 게 이제 5초 만에 풀 수가 있고요. 9초짜리 문제, 15초짜리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9초에서 15초 이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Commuter Train Services were 이거 밑줄 긋고 자, 연결어 있는지 봐요. 없어요. 자, 이랬을 때 interrupted란 말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꾸며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시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른데 또 다른 부사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 Friday morning이라고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A 가끔씩 중단된다? 이런 말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빈도부사라는 거고 recently 최근에 중단됐다. 과거 시랑 recently랑 쓸 수가 있어요. recently는 원래 현재 완료나 과거랑 쓰기 때문에 immediately interrupted가 즉시 중단됐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riefly interrupted가 잠시 중단됐다. 이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거 풀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금요일 아침에라는 말이 이미 여기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다른 시점에 대한 언급이 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탈락이 됩니다. occasionally 가끔씩 야 금요일 아침에 가끔씩 중단되는 건 말이 안 돼. recently 최근에 금요일 아침에라고 이미 써 있으면 최근에라는 말을 또 쓰면 안 됩니다. 즉시 마찬가지로 금요일 아침이라는 어떤 시점의 언급이 있으면 즉시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잠시는 돼. 왜냐하면 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게 의미가 중첩이 안 되는 게 D밖에 없어요.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기계적인 고장, 오작동 때문에 금요일 날 오전에 통근기차 서비스가 잠깐 동안 중단되었다 해서 D인데 같은 종류의 부사는 중복될 수 없다. 즉 의미가 중첩되면 안 된다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이 어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할이나 이거 안 되죠. 왜? 영어에서 이중부정이 안 돼. 얘도 부정어고 얘도 부정어거든.
no 같은 거 있는데 not도 쓰고 unless가 이미 있는데 그 안에다가 not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자, unless 같은 것도 이제 아주 잘 나오죠. 그러면 unless가 if하고 not이 합쳐진 거거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not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가 되게 똑똑해져서 앞에는 됩니다. 그래서 앞에 not이 있어서 unless 안 넣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밖에는 있을 수가 있죠.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요 안에는 not이 있으면 안 돼. 왜? 겹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정어니까 부정어랑 많이 쓰는 ever나 any 쓰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거의 그런 적 없다. 또는 어떤 명사도 이렇게. ever는 부사라서 동사 앞에 쓰고 any는 형용사라서 명사 앞에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hardly ever 동사 이게 옛날에 아주 많이 나왔었고 2012년부터는 hardly any도 나옵니다. hardly any money. I have hardly any money. 돈이 거의 한 푼도 없다. 이때 쓰는 거죠. 자, promise가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언제 합니까? 먼저 하죠. 여러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약속은 뭐뭐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약속이 우리나라 말로 있지만 영어에서 이게 사전이죠. 근데 이거는 이거 안 돼. 왜? 약속은 원래 먼저 해야 되니까. 오케이? 우리나라 말은 그걸 허용합니다. 사전 약속. 근데 영어에서는 약속은 이미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prior를 못 써요. 왜? 추후 약속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 얘는 씁니다. 사전 조사. 왜? 추후에도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괜찮은데 얘는 안 돼. good merit 좋은 장점? 아, 너 그거 참 좋은 장점이다. 우리나라 말은 좀 되죠. 영어에서는 안 됩니다. 왜? 장점이란 말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굿을 쓸 수가 없어요. 왜? bad merit 나쁜 장점 이런 거 없죠. 여러분 나쁜 장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오케이. 그러나 안 되는데 그 장점이 굉장히 strong하다 이렇게 말해요. strong merit. 아주 굉장히 유효한 장점이다. 아주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장점 이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에 정말 많이 나왔던 건데 recently라는 말이나 뭐 lately 최근에 이런 말들은 시점에 대한 언급이죠. 시점이 이미 있을 때는 같이 못 써요. 오케이? 최근에 정후에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 proudly 했던 이건 되거든. 왜 그럴까? 이거는 왜 될까요? 이거는 proudly란 말 자체가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지체 없이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딱 맞춰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할 때 쓸 수가 있죠.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서 써요. 자, 의미가 중점이 안 된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어휘 문제 할 때 그게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자, 제가 아까 자료들 많이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토익 시험 볼 때 우리가 꼭 마스터해야 되는 부사들은 뭐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중요한 부사들. 자, 아까 내가 시점 부사가 이제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곧,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썼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학원에서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빈도부사. 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빈도부사예요. 만약에 반복 가능한 것이면 빈도부사를 쓸 수가 있어요. 뭐 죽는다 빼고는 다 됩니다. 오케이? 웬만한 건. 물론 배우면은 극장에서 연기할 때 매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often 자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끔씩 occasionally rarely 드물게 이런 게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seldom 거의 뭐뭐 하는 경우가 없다 이럴 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즉 증가 감소 또는 변화를 나타낼 때 상당히 이런 뜻이요. 상당히 눈에 띄게 remarkable 놀랄 정도로 정말 급격히 markedly 상당히 이거 중요한 거 markedly 상당히 원래 ETS가 이제 ED에다가 ly 붙이는 거 되게 좋아요. drastically 급격히 dramatically라는 말도 있죠. 여기서 dramatically 또 비슷한 말이고요. 자,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나온 거 보면 marginally 아주 조금 slightly 약간 moderately도 조금이요. 지나치지 않은 건데 많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moderately도 조금 이런 말이죠. 얘네들은 아주 조금이란 말인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부사 only 다음에 이런 거 넣어주는 게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only는 뒤에 축소 개념을 넣어야 돼. 그래서 오직 I have only 내 주머니에 지금 only 500원 이래야지 내 주머니에 지금 내가 only 5천만 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only 다음에 축소 개념으로 어휘가 많이 나옵니다. 비중부사 주로 대체로란 말이죠. 때문에 할 때 같이 어울려요. largely due to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라는 뜻의 부사들이 있어요. 얘네들 다 비슷한 말. generally, ordinary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뜻이 일반적으로라니까 늘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문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 위해서 어휘집 만든 게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어휘랑 덕담이라는 걸 넣었는데요.
그래서 강의 오면은 이제 이런 걸 같이 드리는데 제가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봤고요. 자, 그다음 alright. 다섯 번째 준부정어. 준부정어는 highly, rarely, seldom, scarcely 이런 것들인데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특별히 hardly하고 seldom 이런 거는 전치수직 부사로 해서 동사 앞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도 위치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YBM 클래스 인강에서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전치수직 부사예요. 앞에서만 올 수가 있다. 자, 기간부사. 아까 답이었던 brief가 있죠. 잠시.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07년 사이에는 프람디가 제일 많이 나오고 2012년, 13년 이때 이후로는 brief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임시로, 잠정적으로 이런 말들이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예요. 자, 여기서 지금 부사같이 안 생긴 게 하나 있죠. long, 오랫동안. 얘도 부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뭐해 왔다.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런 걸 ETS가 좋아합니다, 요즘. 오케이. 자, 그리고 감정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감정부사.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급하게 주저하며 마지못해서 자신감 있게 끈기 있게 이런 말들 persistently,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이런 말들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주로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가 urgently 급하게 request 요청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request다 요청하다. 오케이. 자, 휘발을 불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급하게 급한데 내 마음은 급한데 이게 안 써져. 자, he urgently requests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는 급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지금 얘는 부사야. 부사는 뭘 꾸며주냐면 동사를 꾸며주죠. 동사를 꾸며줘요. 그런데 사실은 얘가 의미상에서 이 남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 자, 얘가 지금 급한 거죠. 요청하는 거는 뭐 급한 게 없어요.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감정부사라고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 감정부사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는 동사를 꾸며주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어의 마음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일 때 주로 쓰죠. 예를 들어서 cordially 정중히, sincerely 진심으로, regretfully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regretfully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건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할 때 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할 때 respectfully 존중심을 가지고 eagerly 갈망하며 기다리다 eagerly await eagerly anticipate 기대하다 anticipate 오케이? 이런 anticipate 이런 단어들 알아두면 기쁜 마음으로 명랑한 마음으로 토익 공부를 하다. 자, 이게 감정부사고요. 속도부사 quickly 빨리 rapidly 속도가 빠른 속도로 briskly 경쾌한 속도로 steadily 차근차근히 gradually 점층적으로 slowly 느리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사를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전치사,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일단 뭐가 있는지를 안 다음에 그것을 넣을 때에 전체 문맥을 보고 넣어줘야 되죠. 사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여기 뒤에 있는 걸 쓰는데 우리 YBM 인강에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했으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 그거 보시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우리 카페에도 방문하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인강 듣는 분들은 오시면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alright. 자, point 5. 기본 품사의 자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자. 오케이.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보기에서 ABCD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품사들이 있어요. is는 형용사고 easier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easier 최상급, easily 부사인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D가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원래 이 as가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원형 비교급이라고 해서 비교급이 되는데 전에 있던 것만큼이나 뭐뭐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as하고 as는 나중에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거 없을 때 원래 들어가는 품사를 넣으면 돼요. 자, 지금 앞에서 새로운 복사기계, 커피 기계가 복사기계가 아니죠. 커피 기계가
makes better coffee.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 than previous model. 전에 있던 모델보다. but. 자, 이거 네모 한 다음에 operates 작동된다. 이랬는데 operate가 작동된다는 말로 일형식입니다. 우리가 일형식은 뒤에다 뭘 쓰냐면 부사를 써요. 일형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he sleeps. 그는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잔다. 일형식이야. 일형식은 여기서 말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부사밖에 못 써요. 조용히, quietly 이렇게 조용히 잠을 든다. 이렇게 쓸 수 있죠. quietly. 자, 그럼 여기서 operate 작동된다. 그럼 어떻게 전에 있던 것만큼 쉽게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품사. 비교급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She's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있어. 그녀는 아름답다. 그리고 a rose is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있어. 장미가 아름답다. 그럼 두 개의 문장이 같이 합쳐서 비교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형용사 앞에다가 뭐를 쓰면 이제 2음절 이상의 형용사 앞에다 뭘 써요. 그래서 비교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he's more beautiful 이렇게 쓰면 그녀가 더 아름답다. 그리고 than이라는 걸 쓰는데 얘가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장미가 아름답다는 문장을 뒤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장미가 아름다운 것보다 그녀가 더 아름답다는 문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than이라는 접사는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 있으면 뒤에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생략되는 게 이만큼이 생략되거든.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냥 she's more beautiful than a rose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장미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자, 아니면 뭘 대신에 as를 쓰고 than 대신에 as 쓰면 이걸 원형 비교급이라고 그래. 그래서 she's beautiful에다 as를 붙이면 she's as beautiful as a rose is beautiful. 이때 as가 접속사가 돼요. 장미가 아름다운 것만큼이나 그녀도 아름답다. 자, 이때 she's as beautiful as a rose is beautiful 해서 앞에 똑같은 것도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빼. 그러면 she's as beautiful as a rose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대니 나오거나 as가 as 나왔을 때 이 사이는 뭐 넣냐? 원래 있던 건 넣는 거죠. 원래 있던 건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여기서 she sings beautifully. 여기 sings가 일형식이야. sing 노래하다는 일형식이 될 수도 있고 삼형식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목적어 없으니까 일형식이죠. 그냥 노래를 아름답게 한다. 새가 노래를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저는 새가 아니에요. 돼지도 아니고. 이렇게. 자, a bird sings beautifully. 이렇게. 자, 이때 일형식이죠. 자, 이때 beautifully 앞에다 뭘 쓰면 she sings more beautifully than a bird sings beautifully. 이렇게. 그러면 새도 아름답게 노래하고 그녀도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비교해서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보다 그녀가 더 아름답게 노래한다. 이렇게 되죠. 이때 똑같은 거 생략하니까 여기서 요만큼 빼도 되지. 그래서 she sings more beautifully than a bi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보다 더 예쁘게 노래하네?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안 알려져 있어. 제가 미국에서 직수입한 겁니다. 이렇게 직구. 이 원리가 있어요. 그거 알면 굉장히 좋아요. She sings as beautifully as a bird sings beautifully. 이게 as는 똑같지? 오케이? 이거 빼. 이거 복잡해지면 되게 좋습니다. 재밌고. 복잡한 거 되게 많은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 부분, 요거 있어도, 빨간 거 있어도 겁먹지 말고 그냥 원래 쓰는 거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she sings beautifully 이거 넣을 수 있으면 이것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급이 나와도 기본 품사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는데 지금 2분, 3분 동안 다 이해했죠?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건 별거 문제도 안 됩니다. 쉽게 풀 수가 있죠. 오케이? alright. 자, 이제 시험 전에 복습할 내용.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이면 내일이 시험일 수도 있으니까 시험 전 복습할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so나 very가 나오면 원급을 써. 원급은 그냥 일반 형용사. so beautiful, very beautiful, so wonderful, very wonderful 이런 거 쓰는 거고. 자, far하고 much는 조금 복잡한데요. far는 원래 먼 또는 멀리란 뜻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형용사로 먼 또는 부사로 멀리 이럴 땐 뒤에서 꾸며줘요. Don't go far, 멀리 가지 마. much도 많은 또는 많이란 뜻이 있죠. 동사를 뒤에서 꾸며줘.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그러나 훨씬이란 뜻도 있는데 그럴 때는 비교급 앞에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far나 much 다음에는 비교급을 써요. far better, much quicker 이렇게. 자, 그리고 even하고 still은 모두 가능한데 특히 비교급을 전통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더 뭐뭐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even은 최상급도 돼요. 심지어는 최고의 강사도 피곤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자,
3월 15일 날 시험 있죠? 오케이. 3월 15일 날 저번 시험에 2분 다음에 뭘 쏟는 게 나오는데 너무 쉬웠어요. 오케이. 근데 어렵게 느낄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2분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교급을 좋아한다는 것을 가지고 찍어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even more so. 심지어는 더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기본 원리를 쭉 알아주는 게 좋겠어요. 요즘 시험 보면 최근에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5에서는 그렇게 어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뿐.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승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 못해도 이런 기본적인 문법적인 유형을 알고 풀면 된다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예요. 자, 우리 카페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스피드 다니 이렇게 하면 거기 올라가면 시험에 복습할 내용들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답이 무엇일까요? 오케이. 빨리 알려드릴까요? 답. 정답. as much as예요. 비고급 최상급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잘 파악하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we need as much as 20% more money. 우리는 많게는 20%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to complete the remodeling project를 끝내기 위해서. as much as가 퍼센트 앞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higher는 더 높게죠. 높게. 그리고 further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추가적인이라는 형용사 되고요. for further information 또는 추가적으로라는 부사가 돼요. Let's discuss this further.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자. othermore가 한번 나왔죠. 더욱더. 이 건축 프로젝트가 3개월 만에 끝났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더 놀랍다. 뭐 이런 말로 부사 표현이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또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운 특이한 표현들은 한 번 나오고 다 안 나옵니다. 잘. 자, 그러나 as much as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비교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같이 합쳐서 비교급 만들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You can eat many cookies. 많은 과자들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고 You can eat 5 cookies 하면 5개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을 때 many의 비교급이 more이니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You can eat more. 그 다음에 여기서 cookies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된 다음에 여기서 뭐가 생략되냐? You can eat가 생략된 거예요. 이 부분을 생략해. 그래서 You can eat more cookies than you can eat 5 cookies 에서 앞뒤에 똑같은 걸 생각하니까 You can eat more than 5 cookies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5개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과자를 먹을 수 있다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합쳐서 5개 이상 먹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more than 숫자 앞에 쓰는 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이때 more만 쓰면 안 되고 more than은 같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more tha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over가 있죠. over는 원래 숫자 앞에 오면 이상이란 말로 너무너무 요즘 중요한데요. You can eat over 5 cookies 하면 5개 이상 먹을 수 있다 이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사이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as를 넣고 여기다가 as를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s를 넣은 다음에 앞뒤에 똑같은 거 생각하면 얘 빼고 그다음에 얘 빼면 오케이? You can eat as many as 5 cookies. voila. 여기 이거하고 똑같이 You can eat as many as 5 cookies 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많게는 5개까지 먹을 수 있다. 숫자 앞에 오죠. 이때 여기다가 up to 이걸 쓸 수가 있어요. 5개까지 먹을 수 있다. 오케이? 아까 전 문제에서 가르쳐준 비교급의 원리를 조금만 응용해서 이렇게 가르쳐드린 겁니다. 외워도 돼. 이런 거 숫자 앞에 쓴다는 거.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바로 앞 문제 as much as가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앞 문제에서 퍼센트가 나오는데 퍼센트는 원래 센트가 100이고 퍼가 짝대기예요. 그래서 100분의 20이거든. 그럼 개수가 없잖아. 얘는 as much as로 가는 거야. 원래. 그래서 그게 나올까봐 저는 걱정이 되죠. 어려운 문제면.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나오는데 요즘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판매량이 증가했다를 our sales have increased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our sales have doubled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2배가 되었다. 그랬을 때 our sales have increased much 그리고 our sales have doubled 이 두 가지 합치면 our sales have increased more than our sales have doubled 이렇게 돼요. 이때 여기서 앞뒤에 똑같은 걸 생각하면 이것만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our sales have more than doubled 이렇게 되면 2배로 증가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여기 증가했다가 생략이 됐어요. 앞에. 왜? 여기 이미 내포되어 있으니까. 판매량이 이게 생략됐어. 왜? 앞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our sales have more than double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옛날부터 강사분들이 부사라고 그러는데 부사는 아니고 부사 같다고 말해도 대강 맞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부자라고 그냥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자, more than 1,000 people signed up for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신청했다. 이것도 many students have signed up. 이거랑 1,000 students signed up 합쳐서 more than 1,000 students 이렇게 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as many as 많게는 360명의 사람들이 이 강의실에 한꺼번에 참석할 수 있다. 강의에 이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 강의실이 그래요. as many as가 이제 숫자 앞에 쓸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숫자 앞에 쓰는 표현은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저번 달에는 nearly가 나왔죠. 자, 숫자 앞에 쓰는 표현들, 오케이?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우리 YBM 인강에도 제가 같이 올려드렸고, 우리 연구소에서, 요번에 준비해 준 건데, approximately, about, around가 대략, 이런 말로 숫자 앞에 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nearly, 거의, 이런 말이죠. nearly, 이것도 숫자 앞에 쓰는데, 저번에 왜 여러분이 많이 틀렸냐면, nearly a week, 근데 어가 숫자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는 원래 일이라는 거야. 오케이? 기본이야, 기본. 오케이? 거의 일주일. 오케이?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건데, 틀렸어요, 사람들이. 뭐, 우리 반은 많이 맞췄습니다. more than 이상, as many as 같은 거, 많게는, at least 적어도, 요게 좀 요즘 주목받고 있죠. at least 2 weeks, 하면 적어도 2주는 걸린다. 토익 성적 올리려면 적어도 2주는 걸린다. 이렇게 돼요. just, 딱, 그저, 단지, barely, 겨우. 얘가 13년 됐습니다. 안 나온 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요즘은 있어요. 원래 13년, 12년, 요렇게 된 애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저번 달에 in an effort, to 부정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exactly, 정확히 이런 것들이 숫자 앞에 써요. accurately는 안 틀리게 정확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설명을 안 틀리게 했을 때, 정확하게 했을 때 accurately 쓰고 딱 집어서 정확히 3분 이럴 때는 exactly 썼어요. not quite, 남짓, 10시간 남짓.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 다 틀렸어. 나누는 있어서. 나누는 10 hours가 아니라 not quite 10 hours. 남짓. 뭐 이런 표현들. 아까 알려드렸지만 less than, fewer than 이런 것들이 숫자 앞에 쓸 수가 있죠. 불가산 명사는 less than, as little as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가산 명사는 fewer than이 좋아요. 자, 숫자 앞에 쓰시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는 파트 5에서 기본 유형들을 잘 알고 구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파트 6는 흐름을 잘 파악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초보자나 아니면 중급자인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파트 6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번 다 읽어본 다음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는 지금 강의에서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자세히 보면서 어떤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지 보겠어요. 자, 처음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Springfield, March 5th. Springfield Mayor's Office. 자, 요거는 시청이란 뜻이에요, 그냥. 예, 시장님 사무실이. 자, Springfield 시청이 발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announce, 발표했다.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발표를 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뭘 한 줄 아는데 발표만 이해한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새로운 initiative. 너무너무 중요해. 사업. initiative.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는 말을 할 때 initiative란 말, 자기 주도적 사업. 물론 적극성이란 뜻되고 올해도 이미 답으로 RC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initiative 말고 또 다른 것 말로는 project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 그리고 endeavor라는 말이 있어요. endeavor. E-N-D-E-A-V-O-R. 작년에 이게 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initiative, endeavor, project, venture, efforts, campaign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인데 파트 6를 잘 살펴보면 앞에서 나온 단어를 다음 문장에서는 다른 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 한 3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 세트에서. 그걸 잘 따라가는 게 6에서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나치, 캠페인. 얘가 바로 얘야. 이게 실제 시험에서 항상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Feed Hungry라는 새로운 사업을 런칭을 하는데 런칭을 발표를 했어요. 런칭을 발표했다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캠페인 한 다음에 여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런 거 여름마다 나오면 현재 쓴다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현재가 습관을 나타내니까 every랑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C가 되고요. 자, A가 과거 완료라는 거고 B가 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T는 현재 분사죠. 동사가 아니죠. 답이 그래서 C가 돼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름마다 앞으로 할 거다 해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ever가 붙으면 미래랑도 쓸 수가 있는 거고 현재랑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랑도 쓸 수가 있고 과거랑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매 여름마다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갖고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것이 6에서 요즘에 가장 큰 추세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계속 보면 The start date for the new project. 이번에 프로젝트로 바뀌었죠. 오케이? 이건 뭐 시험이 원래 항상 그래요. 아까 이니시티브가 캠페인이 됐다가 프로젝트가 됐다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시작하는 날짜는 7월 1일로 자, 여기서 무엇이 시제가 좋을까요? B. 일정이 잡혀있다 해서 현재를 쓰는 거야. 왜? 지금의 사실이니까. 자, 일정을 미래에 잡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A는 미래 능동이고요. 능동 쓰면 안 돼.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젝트가 일정이 잡힌 거니까 수동이 돼야 되는데 수동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얘는 어차피 능동이니까 안 되는데 would pp하고 was ing에 대해서 제가 꼭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시험에서 would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 수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칭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공부할 시간 아직 없으니까 그 대신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루저 드레스야 그래.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못한 걸 후회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과거에 못한 걸 후회해서 뭐합니까? 미래만 생각하세요. 못했으면 다음에 해. 할 수 있으면. 자, 이때 would pp.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은 과거 시점이 있어야 돼. 내가 어제 12시에 치킨 3마리 먹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어제 12시에 이런 게 없으면 뭐하는 중이었다. 이걸 쓸 수가 없죠. 과거 시점이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개는 여태까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항상 오답이고 한 번도 답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답이 되기 좀 힘든 그런 시제가 돼요. 여기서 왜 답이 B냐면 이게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로 일정이 잡혀있고 언제까지 계속하냐? through 8월 30일까지 계속한다. Hundreds of local businesses already signed up to join the cause. 자, cause가 이 좋은 뜻, 좋은 취지를 위해서 많은 지역 가게들이, 업체들이 신청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려고 by contributing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들을 for the community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in addition 게다가 새로운 웹사이트 www.feedthespringfield.uk will be set up to collect donations from the residents 주민들로부터 기부할 물자 이런 것들을 모집할 거래요. 오케이. 자, 기부금도 되고요. alright. 한 문제 남았죠?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Okay, if you or anyone you know blank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자기의 마음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요걸 써. D, would like. 당신이나 또는 너가 아는 사람이 이 캠페인, 아까 다시 캠페인 들어왔죠? 이 자선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우리가 무슨 지금의 자기 마음을 나타낼 때 써요.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날아가고 싶은데 I would fly. 날아가고 싶다. 너의 집으로. 이럴 때 would fly 이렇게 쓰는 건데 이때 이런 시제를 우리가 소망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말해서 혹시 당신도 여기서 참여하고 싶으면 해서 D 이거를 써주는 겁니다. Very good. 자, 6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사들을 주목하면서 어떤 문맥이 흐르는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요즘처럼 자세히 보면 그 문장 내에서 앞에서 말한 걸 딴 말로 바꿔요. 앞에서 프로덕트라고 했다가 중간에서 머천다이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아이템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최대한 그것의 동의어를 다른 것들을 써갖고 그 다음 문장에 연결을 시킨다는 걸 알아두세요. 오늘 지금 이 문제에서도 거의 매달 나오는 그런 어휘가 나왔죠.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캠페인, 인데버, 이니시티브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파악하면서 문맥을 같이 보는 것이 6의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이번에는 파트 7입니다. 자, 파트 7 지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멈췄다가 한번 보시고 또 멈췄다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마지막 부분. 오케이. 다시 리와인드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쭉 정지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파트 7을 잘 하시려면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제 읽어보겠는데 I came across a very negative review. 자, 같은 회사 사람들이란 걸 이메일 주소로 알 수가 있고요.
9월 12일 날 쓴 이메일이고요. 제목이 이미 써있죠. 주제 테니스 라켓. Came across some negative review. 자, 이게 네거티브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 리뷰를 posted about our 11 series tennis rackets. 그래서 인기 있는 스포츠 웹사이트 유럽과 아메리카에 있는. 자, 우리가 나열되면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북미 지역과 유럽에 있는 인기 있는 웹사이트에다가 안 좋은 평가가 나온 걸 봤대요. 자기 제품들이. I thought you might want to look at 그 다음에 두 개의 웹사이트를 주소를 알려줘요. 이건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의 complaints, most complaints concern durability of rackets. durability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밑줄. 내구성. 특별히 손잡이 부분에서 we need to move fast. 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Since 11 series rackets are one of our major new products this year. 자, 원래 이렇게 연결어가 나왔을 때 답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11 series rackets are one of the major new products this year.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let's have your team.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너의 팀이 do some research. 연구 좀 하게 하자. About this matter. First thing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일찍. And while you're at it, 그 일 하면서 find out if your consumers had other things to say about next box 11. Series products. 여기서 다른 말도 있는지 한번 봐라. Especially the golf clubs and shoes. 1번 golf clubs, 2번 shoes.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Alright. 자, 마지막으로 would it be possible to share your initial research findings within a week from tomorrow? 자, 내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너 발견한 사실을 좀 알려달라. uncertain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만에 도와주게 되어서 고맙다. 오케이,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읽어보세요.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오케이, 자, 함께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번에도 역시나 이제 답변이 되는데요. 테니스 라켓 앞에 이메일에 대해서. After receiving your email of September 10th, we've done some research online. 온라인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and found what you've said to be indeed potentially a big problem. 실제로 네가 말한 게 상당히 잠재적으로 큰 문제일 수가 있다. However, 자, however 다음에 답이 아주 많은데, it limited 11 series of tennis racket only. 자, 이 only가 되게 중요해요. 토익에서는 only가 나와서 국한시키면 그 부분에 답이 되는데, 이 제품에만 국한된다. 이런 말이죠. limited가 국한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according to some customer feedback,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불가산명사, feedback, 제품들의 핸들이 fall off after extensive use, especially when it becomes wet. 젖을 때는 특별히 많이 쓰고 나서 떨어진 데 손잡이에 있는 부분들이. So, 그러므로 I recommended you and other managers in the product design. 자, 여기서 and가 나왔죠? other 나왔어요. 이 other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other는 같은 종류의 다른 걸 나타낼 때 써요. 앞에서 사과, 배, and other 그러면 뒤에 과일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사과, 배, 주스, 초콜릿, 치킨 이러면 그 다음에 and other 다음에 과일들 이러면 안 되고 음식들 이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other 다음에 매니저가 나왔죠? 그러면 you도 뭐가 돼? 매니저가 돼. 어디에서? product design 부서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3월 달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거의 시험 문제들을 볼 때 AC도 그렇고 세븐도 그렇고 이 other 부분에 답이 아주 많습니다. 자, you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서 you 매니저예요. 어떤 매니저? product design.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미 답이야. 사실 문제 안 보고도 지문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답이 됩니다. only나 other 이런 부분 나왔을 때 거의 매달 그래요. 자, also 또한 there are minor dissatisfaction with golf shoes. golf shoes가 아까 위에서 말한 거죠.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다. 작년에 런칭된 some people want to see a little more variety in color option. 색깔 옵션의 다양성을 원하는데 although our shoes are comfortable and durable, 내구성도 있고 편안하지만 red and blue ones are frequently out of stock. 자, 자주 품절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fashion conscious consumer 좀 어려워요. 패션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산대 경쟁사에서 I'll send you a full report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내주겠다 이랬어요. 자, fortunately there's also some good news. 근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Our market research team found that the customers are very pleased with the price and ergonomic design. 가격하고 신체공학적인 디자인에는 만족을 한다. So if you take care of those issues, 그런 문제만 해결하면 너가 맨 먼저 언급했던
우리는 올해 괜찮을 것 같다. 자, alright.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이상 읽어주면서 제가 술술 읽듯이 여러분도 술술 읽어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7은. alright.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내용을 저랑 같이 봤으니까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죠. 91번 뭘까요? 92번, 93번. 오케이. 91번 정답은 C인데 왜 가르시아가 편지를 썼는가? 고객들의 불평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요청한 거였죠. 그건 뭐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연구 좀 해봐라, 조사 좀 해봐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2번 아까 제가 답 나온다고 그런 부분이죠. 이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아까 프로덕트 디자인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3번 What is not indicated about next bar? 자, 이거는 not이 들어갔어. 원래 이 not이 들어가거나 indicate가 들어가거나 suggested 같은 게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킵하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킵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답이 무엇일까? Not indicated. 언급이 안 된 것은. 자, C. It is headquarters in North America. 얘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아까 웹사이트가 North America랑 유럽에 있는 건지 이 회사의 본사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죠. 자, A에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조사한다는 맞아요. 왜? 이 이메일이 그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링 기어는 맞죠? 골프클럽 이런 거니까. 그리고 두 개의 웹사이트에 평가가 나와 있는 거는 맨 위에 쯤에서 언급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자, 두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94번. 무엇이 답일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94번. What does Miss Girl mention about the golf shoes? 자, 아까 golf shoes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죠? 네. 어떤 색깔들은 다른 색깔보다 인기가 많아서 패션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선택한다. 다른 회사 제품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B가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limited. 자, limited가 있어요. 이 semantic field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limited랑 그리고 restrict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imited가 한계죠. limited는 한정된이라는 뜻이에요. 한정. 우리 카페에 와도 이런 그림들을 제가 다 그래프로 만들어 놨고 우리 YBM 클래스 인강에도 제공해 놨어요. 한정. 그 다음에 restricted가 있죠. restrict가 제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restricted 하면 제한된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제한된이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뜻이죠. 제한구역. 좀 달라요. restricted area 그러면 제한구역. limited supply, limited time only 아마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런 말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국한된, 국한. 자, limited는 한정된, restricted는 제한된, 둘 다 국한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려워요? 한정, 국한, 제한 이런 거? 뭐 대한민국 만세 같아요? 오케이. 자, 국한은 누구에게만 국한된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강의도 찍지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매일마다 10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그 오프라인 강의 학생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웹하드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웹하드 열람은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만 할 수 있죠. 그럼 수강생에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국한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죠. 자, 아까 이 지문에서는 limited가 이 문제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죠. designate는 지정되니까 안 됩니다. 자, 뭐가 부족해서 한정되어 있을 때는 limited만 되고, 밖에서 못 들어오니까 부족하다. 이럴 때는 이제 restricted가 되는데, 제한되다. 못 들어오게 제한되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국한된다. 전사 to 나왔을 때 둘 다 된다. 그래서 이건 비슷한 말이니까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의어 문제죠. 가장 가까운 뜻은. 요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번 달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5는 기본 주형이 쭉 깔렸는데 7에서는 이 부분에서 틀리는데요. 나는 맨 처음에 이런 문제가 2006년에 나왔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여기서 그럴까? 7에서 왜 단순히 동의어 물은 거를 7에다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ETS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틀립니다. 요건 좀 쉬웠는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와서. 제가 여러분 힌트를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최근 동의어 문제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여기서 heavy industrialization along
with the population growth worldwide has stressed the Earth ecological system. 뭐 이런 게 물론 내가 시험에 나온 거를 좀 바꿨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딱 있어. 그러면 in the article, the word stress in paragraph 2, line 5 is closest meaning to 이렇게 돼. 제가 이거 YBM 클래스 인강에서 이거 10년 동안 나온 거 다 모아가지고 10년이 아니죠. 한 8년 동안 나온 거 2006년부터니까 8년 이상 동안 나온 거를 다 모아갖고 통계 나왔고 밤새갖고 다 센 다음에 베스트 10, 9, 8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우리 무료 특강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사는데 그때 이거 그냥 다 모아갖고선 해줬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 단어를 본 다음에 스트레스 얘가 연상되는 걸 자꾸만 쓰려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지워버려. 오케이? 이렇게 복권 긁듯이 지워버려. 그리고 그냥 이것도 지워버려. 오케이? 기억하지 마. 그리고 이거 보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지 그냥 봐. 6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얘 비슷한 말이 여러분을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어려운 달에는 한 3, 4개 정도 나오면 그 중에서 대부분은 한두 개 빼고 대부분은 거의 동의어가 오답입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 생각나는 게 worry 이런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산업화가 지구 생태계에게 걱정을, 얘는 사람도 아닌데 생태계가 걱정하면 안 되죠. worry가 아니라 정답이 overburden이야. 짐이 되다. 오케이? 짐이 되다인데 얘를 사람들이 틀렸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추정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우리 그림을 잠깐 보겠어요. 스트레스란 단어의 semantic field야. 오케이? 의미의 영역. 이게 이제 제가 많이 강의를 하는 거죠. This is something that I can do because I grew up in the States and I learned English just through American culture. And 한국말은 한국에서만 배우고 영어는 미국에서 배우니까 이게 다른 거를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쳐 준 건데 스트레스가 있어. 스트레스는 원래 명사할 때 강조도 되고요. 오케이? 강조라는 명사도 되고요. 근데 동사할 때 emphasize 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emphasize, 스트레스하다, emphasize 하다. emphasis 명사도 되고 emphasize 동사도 되고. emphasize the importance 그러면 stress the importance, underline the importance, underscore the importance가 밑줄치다, 강조하다, highlight the importanc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orry, 걱정을 끼쳐도 됩니다. worry, 스트레스가. 그래서 예를 들면 I am worried, 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감정 유발 탐사라고 I'm stressed, 스트레스 쌓였다 이렇게. 여러분도 스트레스 쌓였으면 그거 다 없애세요. 스트레스는 그냥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 stressful situation,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orrying, 걱정을 끼치는 이런 말일 때 얘하고 비슷한 말이 되죠. 오케이? troubling, alarming, 걱정을 끼치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이 무리를 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burden이 짐이거든. 근데 over를 붙여서 너무 많이 짐이 되다 이런 말이 되니까 아까 그 문제에서는 다시 가서 아까 그 문제에서는 자 아까 쳤던 거 다시 빼면 요 스트레스가 지구 생태계에다가 짐이 된 거죠. 산업화가. 그래서 답이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시간 없다고 자 이거 보고 그냥 비슷한 말 써버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게 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험에서.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가장 유사한 거라고 우리가 사전 보면 딱 맨 처음에 나올 것 같은 거는 일단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뭐가 좋을지를 생각하면 맞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난달에 어소시에이션이 나왔었는데 어소시에이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협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어소시에이션은 연관, 관련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상으로 기념품을 주는데 그 기념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파트 7 지문이었죠. 그때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들은 아주 훌륭한 품질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회사와 어떤 연관이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있을 때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커넥션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커넥션, 연결, 연관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마크하면 표시 이런 거 떠올리죠. 마크는 근데 기념하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celeb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오프닝을 기념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fairly가 있어요. fairly는 꾀라고 하는 뜻도 되고 공정하게라는 뜻도 되죠. 제가 후기 특강으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우리 유튜브에다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fairly 같은 경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fairly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so나 very처럼 아니면 somewhat 다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다소 꽤 매우 이런 거 뜻도 될 수 있고 그리고 equally 공정하게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fairly fair trade 공정거래 평등하게 이런 말하고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fairly 하면 equally가 생각나서 물론 보기에 이것도 있었고 justifiably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문맥상 fairly certain 이렇게 쓰면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이때는 공정하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다소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reasonably란 말 이게 더 어려워. reasonably는 합리적인 선에서 이런 말로 얘가 지나치지 않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확신이 있다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asonably well, 꽤 잘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강의를 꽤 열심히 하고 있죠. reasonably well, 잘하고 있다 이럴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럴 때 reasonably를 쓸 수가 있거든. 그럼 fairly하고 겹치니까 reasonably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reasonably certain 이거 맞추신 분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때 어떠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냐면 이 단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그냥 따로 한번 생각해보고 넣을 수 있으면 맞출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figures는 원래 인물도 되죠. historical figure, 역사적인 인물. 그래서 A에서 person이 나왔었는데 답은 그냥 amount였어요. 판매량 같은 걸 말할 때 figures, 이것이 amount, 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전달에는 volume. volume도 소리의 양을 우리가 sound volume이라고 하는데 판매량을 우리가 sales volume 이렇게 말하는데 sales number는 판매량 수치. 그리고 amount 되고 figure 뭐 다 똑같아. 전달하고. 오케이? 비슷한 말들이죠. 양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죠. speculate는 그냥 원래 추정하다 추측하다니까 추측하다 guess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reflecting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서 자 이번 주말에 제가 주말반에서 이런 걸 다 정리를 자세하게 5에서 유형별로 할 건데 근데 6, 7에서 이게 reflect는 반사시키다도 있지만 반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반영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 포함하다까지 될 수 있어요. 왜 이 금액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안 됩니다. consider. 맨날 오답이죠. consider는 고려하다인데 reflect가 이름 쓸 때 reflect on 이러면 심사숙고하다는 뜻도 되지만 그래서 ETS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안 돼. 앞으로도. 오케이? reflect는 원래 얘하고 안 돼요. 삼형식일 때는 나타내다, 반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last 이거 어려워요. last가 원래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죠. 마지막 황제를 last emperor. 그러나 지난번 이런 말도 있어요. 지난주를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있던 시상식을 우리가 last dinner 이렇게 나왔었는데 전에 있던 시상식, dinner, previous dinner, 작년 시상식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번 시상식에 또 올라왔다 할 때 previous인데 final이 안 돼.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last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지막, 지난번. 근데 문장에서는 지난번이라는 말로 previous가 답이고 final은 오답이었어요. 자, vision. 우리가 보통 안과 가서 vision, 시력을 검사할 때 vision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 vision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어떤 자기 생각, 미래에 어떻게 할지 구상하는 거 이걸 아이디어라고 부를 수 있죠. 사이트가 바로 경치도 되지만 그 사람의 시야, 시력 이런 것도 되는데 그것도 오답이에요. 지금 보시면 봐요. 얘네들이 원래 1차적으로 얘네들하고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께서 그저께 저한테 스타하면서 배돌 선생님은 앞으로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른이신데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 사람 처음 봤대요. 저는 지금도 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미래에 뭐 할 거 많겠죠. 앞으로 내가 가진 꿈은 일단은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번 시험 잘 보는 겁니다. Right. 자, manage. manage는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렇죠? 그때 supervisor가 나왔어. 완전 똑같지? 어떻게 이게 아닐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manage pests 이렇게 해서 pest 해충들을 관리하다, manage하다. 이것은 많아지지 않게 통제하는 거니까 컨트롤이 답이었죠. 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올해 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올해 추세가 1차적인 사전의 뜻이 똑같다고 해서 반드시 답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오답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그래서 독립적으로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extend 이건 쉬워요. extend가 원래 계속해서 거의 매달 나와요. 저번 시험에 안 나와서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extend는 일형식일 때 연장되다, 일형식일 때 어디로 연장돼 있다, 뻗어나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바닷가까지 연장이 돼 있잖아. 그러면 the hill extends to the sea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extend 연장돼 있다. 그런데 삼형식으로 얘가 연장하다야. 어떤 사람이 흑백 사진을 전시를 하는데
흑백 사진 전시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 갤러리에 있는 미술관장이 그걸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랭튼, 길어지게 하다 해서 답이고, 여러분 딜레이 쓰신 분 인터넷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딜레이는 절대 아니야. 왜? 얘는 명사나 동사로 지연이거든. 지연. 여러분 지연, 연기, 연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후기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얘가 다 달라요. 연장, 오케이? 지연, 연기, 연장, 이게 다 다르죠. 딜레이가 지연이고 연기는 postpone이야. postp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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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하다. 연장이 extend 이렇게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장난 삼아서 진짜 썰렁한데, 지연아 연기난다, 연장 가져와 이래요. 달라요. 지연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가고 있거나, 그래서 안 끝나거나, 예를 들어서 수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시작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가 지연된다. 그러면 도착할 시간 됐는데 아직도 하늘에 있는 거야. 그게 지연이고요. 연기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행사를 그 다음 주로 연기한다. 이럴 때는 postpone 이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은 기간을 더 늘리는 거야. 마감일을 늘리는 거, 이런 거. 그걸 연장한다 이렇게 쓰는데, 전시 기간을 늘렸잖아. 그러면 랭크는 되지만 지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안 돼요. 사전적으로도. 그래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냐면, 유사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아는 그 원래 뜻만 좋아하지 마시고 따로 한번 문맥을 보고 풀어주시길 바란다. 이 부탁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올해 출시됐던 유사어들을 잠시 봤습니다. 자, LC,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LC 부분은 2014년과 15년의 주요 표현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파트 1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 1에서 한두 개 단어 때문에 전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출제가 된 것 중에서 prop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YBN 클래스 인강에서 알려드렸는데, 바로 지난달에도 나오고 지난달에도 나왔죠. is propped against 하면 어디에 괴어져 있다, 기대어져 있다, 이런 말로 bike is propped against the wall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propped up against the curve라고 저번 달에는 나왔죠. 그리고 leaning on, 이게 똑같은 말이 과거에 나왔던 게 기대고 있다,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어휘들을 보면 cart 이러면 이제 수레나 아니면 카트 이런 거가 되는데, 저번 달에는 출제가 되었고요. 소재가 그렇다는 거죠. 이때스가 일단 내기로 한 소재를 계속 돌리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이런 단어 알아야 돼요. 지지난번 시험에는 우유곽을 전해줄 때 carton이라는 말, carton이 종이로 된 상자를 carton이라고 그러죠. crate는 나무로 된 상자, 컨테이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컨테이너라고,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고 아주 작은 반찬통도 되고 이런 걸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trolley. 자, trolle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차, 샌프란시스코 가면 버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광용 전차 이런 거를 트롤리라고 그러지만, baggage trolley 이러면 호텔에서 짐을 끄는 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wheelbarrow, 외발 손수레, 바퀴 하나짜리 손수레죠. 제 네이버 카페, 배도인 카페 오시면 비주얼 컬럼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rake가 낙엽 같은 걸 모을 때 쓰는 갈퀴, 램프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 어디 건물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배를 탈 때, 이럴 때 다리같이 이렇게 놓아놓는 경사로, 이런 거를 램프라고 그러죠. 레일링, 난간, 랙, 거는 것. 자, 옷걸이도 되고 물건들을 거르는 걸 다 랙이라고 그래요. 자, 작년에 3번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코일이에요. 4번. 코일은 칭칭 감은 끈이나 밧줄이나 이런 걸 코일이라고 말하죠. 감아놓은 것들을 코일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outlet, you have to know this, outlet.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이것도 있지만 토익에서 아웃렛 하면 전기 꽂는 것이고, 거기 플러그인 하면 전기를 꽂을 때 플러그인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폴 아주 중요합니다. 장대 또는 기둥. 그 다음에 램포스 이러면 가로등인데 포스트도 기둥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사인 표지판 아주 중요합니다. 사인이 표지판이고 시그널이 신호예요. 교통신호. 그리고 빔 광선 같은 걸 우리가 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라이트빔을 줄여서 레이저 빔 하면 레이저 광선. 그런데 빔은 기둥도 돼요. 철골 구조물의 기둥 같은 거를 빔이라고 합니다. 캐너피 차양막, 루프 지붕, 라라 사다리, 리러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렇게
그런데 이 널브러지게 만드는 것을 동사로 리를 한다고 그래요. 널브러지게 만들다. 침니, 기둥, 그 다음에 steeples, 뾰족탑.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어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전사 중에서 니어가 저번 달에 나왔는데 사실 올해 들어 사이바이스가 2번 나옵니다. 제가 또 이것도 정적으로 자랑하는 건데 나란히 옆에서 이런 말인데 원래 토익 시험에서 파트 1에서 그림이 나오면 거기 2명이 있잖아. 그럼 근처에 있는 거지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어가 나오면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옆에 있다. 이렇게 near. 컴파트먼트가 저번 달에 나왔습니다. 어떤 여자 둘이 있었는데 매울음 같은 데서 우편실에서 서류 같은 걸 어디다 꽂고 있었는데 그 칸을 우리가 컴파트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달에는 비행기에서 overhead 컴파트먼트가 머리 위에 짐칸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컴파트먼트라는 단어 주목해야 됩니다. 다큐ment 서류, 버켓 이거는 버켓 양동이나 이런 거 버켓, 싹을 부를 수가 있어요. 싹은 포대 이런 말 포대를 자전거 뒤에 실었을 때 쌀 포대 같은 거 대충 쌓아도 되고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를 pile이라고 그러고요. 차곡차곡 쌓은 것을 stack이라고 scaffolding 이게 뭘까요? scaffolding 비계 여의로 비계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밖에 공사할 때 거기 위에다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를 우리가 scaffolding이라고 그래요. 설치물을 비계 여의 path가 길이죠. 저번 달에 나왔었고 길 그런데 walkway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walkway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통로 또는 길 이런 말을 walkway. aisle 이것도 복도 또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운데 통로를 aisle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grocery가 식료품 이렇게 식료품 많이 썼을 때 groceries 그리고 shelving unit이 선반이라는 뜻이에요. 화이트보드가 저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 전에는 클립보드가 나왔었죠. 클립보드가 클립보드 이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제 딱 나오면 클립이 달려 있는 판 좀 못 쓰게. 쉐이드가 그늘도 되지만 여러분 쉐이드는 커튼 같은 것도 쉐이드라고 할 수가 있고 draped 저번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걸쳐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식탁을 걸쳐놓으면 draped with cloth, table is draped with clot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urb 저번 달에도 나왔지만 뭐 이거 저번 달 1, 2, 3월에 계속 출제가 되는 반복되는 어휘들인데 curve가 연석 보행자길과 그 다음에 일반 도로 사이에서의 경계도를 우리가 curve라고 해요. 그리고 피어는 배를 댈 수 있는 부두나 이런 데를 잔교 이런 걸 피어라고. 카운터는 요리대나 계산대 아니면 접수대 약간 높은 테이블들을 우리가 카운터라고 합니다. 실험실에도 있고요. 실험대도 카운터라고 해요. 레이스가 신발끈, 믹스처가 혼합물. 저번에 믹스처를 따른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인데 이게 과거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단어들을 좀 알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YBM 인강에서 제가 미리 작년에 나왔던 거 알려 드린 것들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oil is being raked by some workers. 오케이. soil이 흙이죠. rake가 또 많이 나온다 해서 긁는다. 이제 오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workers는 뭐 항상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The soil is being raked by some workers. 단어들 익숙해지게. 자, 2번 들어볼게요. The bike is propped against the wall. prop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 있다. 그리고 저번 달에도 propped up against the curb로 나왔었죠. 다른 배합이지만 같은 거예요. 작년에 나온 중에서 3번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같은 문장은 아니에요. 이게 다른 단어였는데 이 부분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3번. The child is squeezing toothpaste from a tube. 오케이. 자, 어린아이가 치약을 튜브에서 짜서 나오게 할 때 squeeze 한다 이렇게 되죠. 세 가지. 자, 1번은 갈기로 이렇게 낙엽을 모을 때 이럴 때 쓰는데 갈기로 긁을 때 밭을 가를 때 쓰는 거고 2번은 자전거가 벽에 기대고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거고 3번은 뭘 짤 때 페인트 같은 걸 어떤 병이나 아니면 튜브에서 케첩 같은 걸 짤 때 스퀴즈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자, 4번 들어보시죠. Banners are strung between the wooden columns. 오케이. strong이 매달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데 과거분사인데 컬럼이 기둥이죠. 그러니까 기둥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pole, post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컬럼도 될 수 있어요. 컬럼이 기둥인데 나무 기둥에 배너들이 매달려 있어. 오케이. 5번 들어보겠습니다. Lighting fixtures are suspended from the ceiling. 자, 픽처가
고정장치예요. 그래서 조명장치를 라이팅 픽스처라고 그러고 배관장치를 플러밍 픽스처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라이팅 픽스처가 서스펜디드가 매달려 있다 from 천장에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5개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꼭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알아야 되는 특이한 단어들은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암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겁니다. 자, 5가지였고요. 자, 이번에 파트 2. 파트 2는 아까 내가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3문제를 제가 연속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3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8. You managed to get 2 tickets for the ballet performance next week, didn't you? A. I think so too. B. I thought you took care of it. C. Yes, but not this week. Number 9. I think our search for the new office location took a very long time. A. I know, but it was worth it. B. Are they moving that soon? C. We should have used the internet more often. Number 10. The editor is a little worried the article may exceed the word limit. A. In the Boston Herald. B. Then we'll have to shorten it. C. For authorized personnel only. 오케이. 자, 8번, 9번, 10번 답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초보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파트 2를 하실 때는 일단 지문에 나온 단어들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발음이 다시 반복되면 오답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을 잘 이해 못했으면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의문사로 시작했을 때는 yes, no가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자, 오늘 하는 거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건 없고요. 창의적인 답인 경우에 틀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자, 지금 8번에서는 You managed to get 2 tickets. 너 티켓 2장 얻을 수 있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때 정답이 B인데요. I thought you took care of it. 너가 한 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 착오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가 돼요. 자, 지금 부가의문문은 뒤에서 did you? didn't you?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 didn't you? did you?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 영화 봤지? 안 봤니? 일어나. 너 영화 안 봤지? 봤니? 일어나. 어차피 봤으면 예스고 안 봤으면 노가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답을 할 때 자기가 했으면 예스고 안 했으면 노 이렇게 되지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너 봤니? 그럼 봤으면 yes. 너 안 봤니? 안 봤으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지금 티켓을 예매했냐? 안 예매했냐? 했을 때 C에서 지금 yes 이랬으니까 했다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C는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yes는 좋은데 but not this week 이러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서 이 지문하고 연관이 없는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Okay? Are you presenting at the next meeting next week? 다음 주에 발표하니? Are you presenting at the meeting next week? 다음 주에 발표하니? 하면 yes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안 합니다. 이건 되지만 여기서 위에서는 C는 안 되고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I think our search for the new office location took a very long time. 굉장히 오랜 기간이 사무실 위치를 search,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한다. 이랬어요. 자, 이때 답이 무엇일까? 자, A, I know. 나는 안다. 나도 안다. but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거에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돼서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로케이션, 위치, 새로운 위치 이러니까 이사, 이런 거 쓰면 오답이 되고요. search 나오니까 인터넷, 이렇게 되면 이제 오답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의문문이 아닌 경우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요즘 굉장히 많아지죠. 이게 해석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답변을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연상되는 단어들이 띄엄띄엄 들 때는 오답이니까 피하시길 바라고요. 자, 10번. The editor is a little worried. 약간, a little이 부사가 될 수 있고요. 약간 걱정하고 있다. 왜? 기사가, 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게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작년 말에 됐었는데, word limit. 얘가
글자 제한이에요. 우리가 기사를 쓸 때는 600단어, 800단어, 1000단어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이걸 능가할까봐 편집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 이랬는데 버스턴 신문 이름 나오면 편집자 이렇게 되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답은 B가 되는데 그러면 줄이지 뭐. 그래서 줄여야 될 것 같다 해서 답이 B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강의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단어 몇 개만 기억날 때 editor, article, seed, word limit 이렇게 들리면 분명히 마지막 140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마지막 문제였는데 어려우면 이게 연관이 될 거라고 최대한 생각되는 거는 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 앞에 먼저 말한 보기가 마지막에 말한 보기보다 답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짧고 보편적인 표현들이 길고 화려한 단어보다도 답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B에서 then we'll have to shorten it 이거랑 C에서 for authorized personnel only 이러면 단어가 길잖아.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말인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짧은 we'll have to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더 좋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생각을 할 때는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그런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파트 2였고요. 자, 이번에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트 3, 4 중에서 3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미리 보는 게 중요하죠. 파트 3는. 문제들을 미리 보는데 보기가 너무 길면 너무 보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읽어갖고 이 중에서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만 먼저 봐. 지금 4번은 man want to do. 남자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남자고 want 질문에서는 주어가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What does a woman recommend? 여기서도 여자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6번에서도 What does a woman say? 이것도 여자가 말을 하게 되는데 on the website 이걸 밑줄을 그어야 되죠. 문제를 미리 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자, 여자, 남자가 등장할 건데 이때 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걸 생각하고 이걸 풀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들렸을 때 이해가 되면 짧은 건 풀어도 되는데 길어질수록 다 들은 다음에 푸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Questions 4 to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Nancy. Have you been to the St. Louis Recycling Center yet? I just moved into my new house, and I have all these crates and plastic packaging materials to recycle. I thought you probably know how the system works down there. Where and when should I take these? Oh, it's not difficult. The recycling centre has several coloured areas for each type of recyclable materials. The collection area for wooden crates is red and is in the front of the building, so you should park your car near the front entrance to drop off the boxes, but for anything plastic, you'll need to go all the way to the back of the building, which is marked by distinct blue lines. You can't miss it. Okay, that's good to know. By the way, is there a limit as to how much a person can drop off the material at one time? A good question. I'm not sure. But you might find the current regulations and other such information online if you visit their website. Number 4. What does the man want to do? Number 5. What does the woman recommend? Number 6. What does the woman say is available on the website? 오케이. 자, 이제 답이 좀 보이나요? 오케이. 자,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지문을 살펴본 후에 답을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재도 비슷하고 그런데요. 자, 처음에 여자가 Hi Nancy, have you been to a recycling center 가봤냐? 이렇게 물어봐서 소재가 나왔어요. 지금 두 번째로 남자가 그랬죠. 남자가 I just moved into a new house. 새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이거 들어보면 I just moved into my new house, and I have all these crates and plastic packaging materials to recycle. 자, 지금 여기서 실제 시험이 이랬습니다. 이사 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접수가 되잖아. 그런데 all these crates and plastic packaging materials to recycle 재활용해야 되는 나무 상자하고 플라스틱 패키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 이사 갔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재활용할 거가 있다가 중요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예전 시험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부분에서는 문장에서 뒷부분에 중간이나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리사이클링 센터를 그 다음 문장에서 I thought you probably know how the system works down there. 거기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지 너가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전화했대요. 대여가 리사이클링 센터가 되는 거고요. 어디로 가져갈까? Where and when should I take these? These가 뭘까? 아까 위에서 말한 crates and plastic packaging.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대명사로 여기서 위에서부터 장소를 대요. 그다음에 물건은 these 이렇게 받아주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파트 3가 됩니다. 공을 주고 받는 것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파트 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아. 그러면서 재활용할 때 뭐 어쩌저쩌게 내용 나와.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The collection area for wooden crates is red and is in the front of the building. So you should park your car near the front entrance to drop off the boxes. But for anything plastic, you'll need to go all the way to the back of the building, which is marked by distinct blue lines. You can't miss it. 네, 이거 뭐 숨도 못 쉬게 굉장히 길죠? 요즘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어딘가 답을 냅니다. 그래서 나무 상자들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수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나무 상자 아까 크레이트가 나무 상자잖아.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데 your car near the front entrance라고 했는데 아까 entrance 딴 말로 door로 바꿨죠? 그래서 답이 된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어렵죠? 자, 웹사이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웹사이트에서 But you might find the current regulations and other such information online if you visit their website. 요즘 온라인 웹사이트가 거의 매달 계속 나옵니다. 온라인에다가 답해서 웹사이트에다가 답해서 온라인. 근데 여기서는 current regulations가 현재 거기서 리사이클링 센터, 재활용 센터에서의 규칙, 수칙 이런 거 current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policy라고 바뀐 문제가 나왔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What does the man want to do? 남자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랬는데 새로 집으로 이사 간 건 이미 한 거죠. 함정이고요. 뭐 같은 단어들이 나왔지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지문에 들렸던 단어들입니다. supply는 이제 패키징 매트리얼 supply라고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패키지가 이제 아까 패키징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지문에서 들린 단편적인 단어들이 보기에 있는 것들은 오답이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단어가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이해한 다음에 소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재활용하고 싶다 해서 D 얘를 써서 crates and plastic packing material을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recycle some items가 답이 되고 아까 들려드렸던 문장에서 후반부에서 답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자가 뭘 하고 싶으냐 여자를 동그라미 하고 아까 여자가 나무 상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거를 하는데 so 다음에 답이 아주 많아요. You should park your car near the front entrance인데 front entrance가 바로 여기서 front door 이렇게 돼서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역시나 여러분이 아까 풀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센터나 드롭박스 같은 것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여자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자기가 재활용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문장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말하는 것은 그럼 뭐 확실하게 여자가 말을 하는 것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information 단어가 product information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품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다른 말로 완전히 바꾼 게 오히려 답이에요. current regulation 현재 방침 규칙 이거를 최근의 방침 정책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C로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3하고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되는 걸 보면 이 맨 앞에서 잘 이해를 대부분 다 하는데 중간부터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 이하에서 있는 부분들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꾼 것이 안 바뀐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재해석을 해서 다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험이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대비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4월 5월 토익 시험 직후에 제가 12시 반에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 달인가 저번에 찍은 사진인데 제 강의실에 우리 사랑하는 301호 식구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제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후기 그리고 데뷔 특강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YBM 클래스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900 돌파뿐만 아니라 650, 750, 850까지 쭉 라인업을 해서 여러분이 최단기간에 그 점수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뛰겠으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